전에 어떤 분이요, 우리 어머니가 이게 알츠하이머인지 치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학회에 갔을 때 치매에 대한 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잔 정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치매 그러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집도 잃어버리고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계에서 지금 자꾸 치매 환자가 많아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85세가 넘으면요, 3명 중 1명은 치매가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치매는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인지 능력이 2가지 이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두뇌병이다. 근데 그 인지 작용이 되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기억 물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 기능, executive function, 감정도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 회사 중역들이 해야 되는 것 많은 거죠. 어떤 점에서는 이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working memory 뭐 이런 게 다 집행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그러니까 랭귀지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social cognition,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judgment, 판단, 이런 것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지금 치매인데요. 그럼 알츠하이머는 뭐냐? 이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닥터 알츠하이머. 이분이 20세기 초반에 1900 몇 년이었겠죠. 이때 이제 자기 환자, 여자 환자가 있는데 50몇 살밖에 안 된 여자인데, 자꾸 이게 뭐 기억력이 없어지고 막 굉장히 이렇게 막 두뇌 그 펑션이 막 떨어지는 걸 보고요,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치매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이 환자가 혹시 사망을 하게 되면 내가 부검을 좀 해도 되냐, 그래서 허락을 미리 받아가지고 부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두뇌 안에 애밀로이드 바디라는 그런 그 찌꺼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뉴런들,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신경세포들을 갖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보면 뉴로피브릴터리 탱글이라 그래가지고 뭐 실이 이렇게 감긴 것 같은 건데, 그 속에 이제 되게 알루미늄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타우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분이 발견을 했었는데, 마침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1910년 그때쯤이 Decade of Brain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브레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고, 많은 학자들이 그때 브레인 연구하던 학자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에릭 캔들이라는 그 콜롬비아 대학교 학자도 그때 받은 분이고요. 그때 많이 이제 연구가 됐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MRI 머신 있죠. Magnetic Resonance 그 머신이 이제 자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됐었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왜 알츠하이머 병이 왔는지 모릅니다. 치매 중에서 원인을 모르면 그건 알츠하이머입니다. 구독자께서 우리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인지 치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치매 환자인데 치매 중에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입니다. 이게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이제 다른 치매도 많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도 관계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려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60세 정도에서 1%가 이 알츠하이머 병이 있었다면 5년마다 이게 배로 올라가거든요. 65세면은 2%, 70세면은 4%, 그다음에 75세면 8%, 80세면 16%, 그러니까 85세 되면은 16%의 2배니까 3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3명이 한 명 정도 있다는 것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많아지고, 둘째는 가족력이 있을 때,
닥터 오니 씨 같은 경우 자기 어머니가 이걸 돌아가셨으니까 나한테는 이제 언젠가는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라이포 프로테인이라는 데 있는 유전 중에서 라이포 E4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원인 모르게 오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반해서 순환성 치매, vascular dementia는 남성들한테 많은데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이제 중년기 되면은 이제 아래 살이 쪄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고기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이제 그다음에 고혈압도 생기고, 거기다 이제 당뇨까지 있고 그러면은요, 이런 전체가 물론 심장에 안 좋지만, 심장에 안 좋은 거는 브레인 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여기가 코로나리가 막히는 것처럼 브레인으로 가는 핏줄이 막힐 수가 있어요. 이게 딱 막혀버렸으니까 그쪽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죽겠죠. 그다음에 터져도 죽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권투 선수 그 사람 같이 이렇게 계속 얻어맞으면은 조금씩 막 터져가지고 뉴런들이 많이 죽었겠죠. 이게 vascular dementi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이 바디 디멘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빅 뉴스가 됐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을 하는 것이 그전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인지 있나 없나 알기 위해서 부모를 미리 살해놓고서 그걸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단이 있어야 뭔가 치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는데, 요즘 이제 우리 그 피검사로 해가지고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를 지금 알 수 있는 피검사가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 안 되는 건데요.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그 피 속에 타우바디하고 그 알밀로이드 프로틴을 이게 그 얼마나 있는지 알고 그거의 비례, 레이쇼를 알면은 이게 알츠하이머가 아닌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이제 두뇌에는 센트럴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그 플루이드가 이 스파이너가 쫙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백 여기서 스파인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넣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레지던트 할 때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나오면은 그거를 검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있나 없나 알려고 그거 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의사들도 힘들지만 그 환자들 다 힘들죠. 그리고 어떤 땐 그거 하고 나면 거기서 조금씩 물이 또 새는 거가 있어가지고 어떤 땐 머리도 아프고 그럽니다. 우선 제가 레지던트, 내과 레지던트를 했으니까 그때 그걸 좀 했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조사하던 걸 이제는 피검사를 해가지고 알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하기가 훨씬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병이 생길까? 아밀로이드 플레이크라고 합니다. 플레이크 하고 뉴로피브릴러리 탱글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에는 우리 그 두뇌 안에는 이제 뉴런이 있고, 그건 신경세포고요. 그 뉴런에서 세포마다 이렇게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그래요. 그게 1000개 이상, 뭐 몇천 개씩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이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양분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뉴런한테 주고, 그 뉴런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꼬리를 길게 내려가지고 액선이라는 가지를 쳐가지고 그게 다른 뉴런들한테 이제 이거 정보도 주고 뭐 이러는 건데, 덴드라이트나 액선 이게 이제 관이잖아요. 그 관들이 부서져 가지고 모인 것들이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이들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부서지니까요, 뉴런한테 영향을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런이 죽으면은 우리가 대뇌 기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긴 것이 어디서부터 이제 오나 하고 봤더니, 왜 히포캄퍼스 제가 말씀드렸었죠. 해마라 조직이라는 거. 이게 숄텀 메모리의 중추입니다. 우리가 피아노 연습을 한다던가 뭐 타자 연습을 하면은요, 그게 우선 거기가 있다가 우리가 밤에 잘 때 콜텍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콜텍스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 건데, 얘 근처에 있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니오콜텍스는 이 피질이 굉장히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건데,
프론탈 로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생각도 하고 뭐 메모리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여기죠. 그다음에 이제 템포럴 로브, 여기는 우리 듣는 거, 뭐 그다음에 냄새 맡는 거, 그 개들이 많이 여기 발달돼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parietal lobe는 이게 두정엽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우리가 센스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거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걸 다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 parietal 두정엽에서 하는 것. 그 이런 데로 막 퍼지는 거, 그러니까 세포들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히포캠퍼스가 숄텀 메모리니까 여기부터 죽게 되니까 제일 먼저 못하는 것이 자기 집 못 찾는 거고, 아침에 뭐 먹었는지 모르는 거, 이런 거가 먼저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이렇게 이런 데로 퍼져가는데, 대개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 30년 동안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심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모르다가 마지막에 가서 더 심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파괴가 돼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가능하면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막을 수가 있나? 아까 그 닥터 오니 씨가 말한 것처럼 심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브레인에 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심장 의사가 말하기를 기름지지 않은 거로 가능하면 식물성 많이, 단백질도 뭐 두부라던가 콩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운동, 적어도 일주일에 150시간, 세 번째는 사랑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하고, 네 번째는 영혼, 스피리추얼하게 요가, 명상, 기도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신환영,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이게 전부 다 그 정신과 치료에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이런 심장병이나 두뇌 알츠하이머를 갖다 예방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다 중요한 거죠. 그 순환성 치매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부검을 해보면요. 근데 재밌는 것이 굉장히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비슷한 게 많답니다. 즉, 우리가 조심 안 하고 음식 먹고, 우리가 운동 안 하고, 우리가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그냥 놔둬서 오는 것이 이제 핏줄이 터져가지고 두뇌에서 오는 뭐 중풍 같은 것 때문에 오는 순환성 그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계통병에 걸릴 수 있는 생활 라이프 패턴을 가졌었더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혈압도 조심하고 뭐 그 당뇨도 잘 치료하지만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신환영 네 가지 문제를 잘 같이 이제 해결하다가 그럼 결국 알츠하이머도 방지되고 베스큘러 디멘처도 방지되고 그런 거죠. 그럼 이제 루이 바디 디멘처는 대체 뭐냐? 그런데 이것도 20세기 초반에 프리드릭 루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자기 환자가 이제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파킨슨병 걸린 환자의 부검을 했는데 저 그 브레인의 저 밑에쯤에 있는 그 숨골 그 뉴런 안에 어떤 이렇게 그 어떤 그 물체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은 잘 안 보이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세포를 갖다 염색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염색해서 본 것에서 루이 바디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재밌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멘치아가 빨리빨리 많이 오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두뇌를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루이 바디가 거기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바디라는 것이 이 환자의 그 두뇌를 갖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 루이 바디 디멘치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근데 이 루이 바디 디멘치아는 재밌는 것이요. 처음에 이제 디멘치아가 뭡니까? 처음에 인식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기억이 확 떨어졌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그 executive function이 확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좀 좋아졌다가 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많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 디지즈가 뭡니까? 이게 손도 떨리고 뻣뻣하고 잘 걷는 것도 잘 못 걷고 이런 모터 펑션이 파킨슨 병에서 오는 증상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정신은 멀쩡한데 남들은 안 보이는 게 비주얼 이게 할루시네이션을 한답니다.
저기 벌레가 뭐 가 뭐 이런 식으로, 왜 저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hallucination, 그러니까 환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루이 바디가 있는 디멘치아 사람들은요, 그 슬립을 하는데 램 슬립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잠이 들면 처음에는 되게 이제 잠을 자는데 우리는 벽에다가 이렇게 무슨 전기 코드 꽂았다가 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잠을 잘 때 머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처음에 non-REM sleep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REM이라는 건 뭡니까? Rapid Eye Movement랍니다. REM sleep은 꿈을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이 꿈을 꾸니까 이것저것 보고 막 사방 뭐 이러니까 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머슬을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때 REM sleep이라고 그러는데, 그 non-REM sleep을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만 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초저녁에 잠이 들었을 때. 그러나 새벽쯤 되면 이제 REM sleep이 많아지죠. 그래서 왜 노인네들이 심장마비가 올 때 새벽에 많아지는 이유는 그때 REM sleep을 하거든요. 이 Rapid Eye Movement sleep 하는 거는 non-REM sleep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뭐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그때 꿈꾸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심장마비가 생기는 건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특징이 non-REM sleep을 하려면 스테이지 1, 2, 3,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잠이 들까 말까 뭐 이게 스테이지 2고, 훅 잠이 들면은 그게 스테이지 3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피곤이 많이 풀리고, 그때 이제 어린애들은 이제 성장 호르몬 막 나오고, 어른들도 막 그로트 호르몬 나오는 게 몸에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은 좋은 일들이 그때 생깁니다. 딥 슬립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있어도 카그니티브 펑션이 왈락왈락하다는 것이 빨리 왔다. 그 다음에 램 슬립부터 한다. 그러면 이제 루이 바디 디멘치아를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파킨슨스 디지즈 때문에 오는 그 디멘치아도 있거든요. 파킨슨스 병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정신과 문제도 생기고 무브먼트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특징이 파킨슨스 디멘치아는 파킨슨 무브먼트부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인지 문제가 생겨서 참 이제 뭐 기억도 떨어지고 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파킨슨스 디멘치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디멘치아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알코올에 의한 디멘치아가 있습니다. 이 알코올은 뭐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참 많은 거죠. 알코올 많이 마시면 간에 우선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에도 문제가 주지만 이게 이제 두뇌에 가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 두뇌에서 특히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 알코올을 마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영양 있는 음식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아민, 그러니까 바이타민 B의 그 부족증 때문에 오는 거라고 주로 봅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숄텀 메모리가 이제 여기가 히포캄퍼스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숄텀 메모리 완전 잊어버리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그걸 잊어버린 걸 갖다가 컴펜세이트 하느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데 막 이 말 저 말 쥐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냥 들으면 다 거짓말 아닌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confabula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알코올 많이 먹어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해가지고 이런 걸 보고 콜사코프 사이코시스라고 그러고 워니케 콜사코프 신드롬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도 알코올을 끊으면 그 디멘치아 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스탑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좋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정상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여기 특히 남가주에는 이 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이 많이 발달돼 있었고요. USC, UCLA, UC 얼바인 이런 데서요. 뭐 65세 넘은 사람들 데려다가 피지컬도 하고 이제 사이콜로지컬하고 멘탈 검사하고서는 1년에 한 번씩 다 계속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100세 살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살더라. 또
또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더라. 뭐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이 geriatric psychiatry라든가 geriatric medicine이 지금 이 근처에 많이 좀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 의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멀쩡하게 잘 사는 분인데 이 카그니션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툭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문제다. 그냥 놔두면 이제 알츠하이머로 되겠다. 아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베스큘러 디멘티아로 되겠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따로 이름이 없고 MCI가 이 병의 이름입니다. 카그니션이 완전히 나빠져가지고 디멘치아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아차아차하면 이게 15%에서는 알츠하이머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MCI by 알츠하이머 뭐 이렇게 아니면 프로드로멀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다음에 많이 이제 공부도 시키고 뭐 사회적으로 나가가지고 많이 활동도 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리벤션을 시키느라고 요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MCI가 있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보기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분들을 잘 도와드려가지고 알츠하이머로 되지 않도록 이제 그 자녀들이 좀 도와주셔야겠죠. 본인들도 도와주시고요. 유병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병에 걸리나.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자꾸 다 오래 살으니까요. 그래가지고 60부터 90세 사이에 이제 90세 이후는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하는 거죠. 5년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배로 올라가고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그러니까 5년 전에 치매 인구수가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50년이 되면 지금부터 25년 이후에는 1억 3,200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 developing country, 아프리카나 뭐 이제 이런 데서 남아메리카 뭐 이런 데서 사는 거죠. 뉴기니. 그리고 치매는 어떤 인종이 더 많다든가 뭐 어떤 뭐 남반구나 북반구나 어느 나라에 많다든가 이런 거 없고요. 지역이나 인종이나 문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드는 것과 가족력과 그다음에 ApoE4 이게 위험한 인자금 이거 수정 가능한 그 어떤 팩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받은 횟수 그다음에 음주 얼마나 했냐 고혈압 그다음에 머리를 얼마나 다쳤었느냐 그다음에 이제 청각을 갖다가 히어링 로스가 있느냐 근데 특히 머리를 다쳤더라도 1시간 동안 자기가 그 의식이 없었다. 그럼 그게 아마 더 문제가 되나 봅니다. 그리고 에어 폴루션.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제가 그 공기가 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겠죠. 계속 그걸 마시다 보면은 그게 브레인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아이솔레이션. 어디 나가지도 않고 혼자 집에만 계신 분들 그리고 우울한 분들이 많이 그러십니다. 또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더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도 하냐면은요. 이제 이 신경내과나 이런 데서 스페셜리스트들이 이제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에 이제 가족하고 환자를 갖다 놓고서 그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당신은 순환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루이 바디 치매입니다. 이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그 진단이니까. 그 대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어볼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주는데 병에 대한 설명도 하고 관리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 소사이티가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비슷한 환자들끼리 만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희망.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게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운전 때문에 이제 어떤 때 문제가 되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동차를 갖다 계속 운전을 하고 싶어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기억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executive function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전에 대해서 자꾸 하려고 그럴 때는 대개는 이 미국에서는요, 그 의사들이 간질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은 스탑을 시키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간질 같은 게 2년간 없었다 그럼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진단서를 갖다 DMV에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뼈리 드라이빙에 대해서 어세스먼트 할 수 있는 그 DMV나 이런 데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자주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큰 교통사고를 낼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어떻게 치료할 건가? 그거는 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와 그 치매 자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